우리가 여행지에서 바라는 그 자유로움, 활기참, 신나는 분위기, 또 그 한낮의 나른함도 있고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면서도 그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가 곳곳에 들어서 있고, 그렇게나 재밌다는 카오산 로드의 밤거리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이러시면 방콕 서쪽에 머무시면 돼요. 보트는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면 교통체증이 없어요. 그래서 유람선 타는 기분으로 둘러보시면 됩니다. 방콕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 번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쫄깃하고 이 담백한 게살을 부드러운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옐로우 카레로 볶아내는데 밥도둑입니다. 카오산 로드 길거리에서 먹는 팟타이가 정말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돼지 갈비뼈를 막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 크기로도 유명한데요. 이 칼칼하고 매운데 막 신맛이 더해진 국물 막 땀 흘리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침이 막 방콕. 저는 방콕 하면 정말 컬러풀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실제로 방콕에 갔을 때 마주하는 색채가 정말 다양하고요. 방콕의 사람들, 그 현지인들, 여행자들까지도 전부 다 개성있고 컬러풀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왜 우리 방콕의 카오산 로드가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성지인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나 저렴하게 머물면서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밤마다 온 길거리가 파티장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지에서 바라는 그 자유로움, 활기참, 신나는 분위기, 또 그 한낮의 나른함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 역사를 품은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 다양하고 저렴한 물가에 개성 있는 기념품,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면서도 그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가 곳곳에 들어서 있고, 방콕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아유타야, 파타야, 칸차나부리 이런 유명한 지역들까지 다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갖춰진 도시 방콕의 매력입니다. 방콕의 스펙트럼이 이렇게나 넓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역에서 머물지예요. 저는 처음에 방콕 여행을 하는데 그 수많은 방콕 가이드북을 찾아봐도 지명 이름이 너무 어렵고 안 외워지는 거예요. 보통 방콕 가이드북이 지명으로 나뉘어져서 막 서울 가이드북이라고 치면 영등포구, 중랑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름도 모르는 방콕의 지역을 15개씩 막 처음 여행하면서 사토니 어딘지 실롬이 어딘지 막 도저히 제가 아시아티크를 갔다가 클럽거리를 가려면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지명만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여행 계획을 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딱 3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어려운 이름을 모르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방콕의 서쪽에서 머물지 아니면 시내 중심에서 머물지 방콕의 동쪽에서 머물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콕 하면 생각나는 그런 방콕의 서쪽에는 그런 정취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같은 사원들, 유적들이 가득한 클래식한 여행지가 바로 서쪽입니다. 왕궁도 있고 왕실 사원도 있고 나는 방콕 여행이 처음이다. 가성비 있게 다녀오고 싶다.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다. 그러시면 저는 주로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서쪽 강변에서 머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이렇게 동서로 흐르면서 강북하고 강남을 가르는데요. 방콕에는 차오프라야 강이 방콕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남북으로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방콕에 왔으니까 왕궁도 보고 사원도 보고 또 짜뚜짝 주말시장이나 아시아티크 야시장을 오가면서 나는 리버크루즈도 한번 타고 싶어. 차이나타운 쪽에 가서 사진도 찍고 싶어. 그렇게나 재밌다는 카오산 로드의 밤거리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이러시면 방콕 서쪽에 머무시면 돼요. 카오산 로드에는 가성비 좋은 호텔도 많고요. 강변에는 또 럭셔리한 호텔, 강변뷰 호텔에 머무실 수 있어요. 이 서쪽에 머물면 좋은 게 짜오프라야 강을 오가는 그 투어리스트 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궁, 왕실 사원 왓프라케우, 새벽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아룬 이렇게 다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보트는 투어리스트 보트를 타면 교통체증이 없어요. 그래서 유람선 타는 기분으로 둘러보시면 됩니다. 또 보트가 아이콘 시암 같은 대형 쇼핑몰에도 쓰고요. 차이나타운도 가보실 수 있고 아시아티 야시장까지 보트를 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또 방콕의 서쪽에 머물면 서쪽으로 가는 투어들이 있잖아요. 콰이강의 다리를 둘러보는
중에서는 깐자나브리 투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넉사두억 수상시장, 맥글런 기차길 시장, 아유타야 투어, 아유타야로 가는 투어를 이용할 때 이 방콕 서쪽에서 머물면 이동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시 여행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방콕 시내 중심부에서 머무시면 좋습니다. 방콕에는 지상철인 BTS가 다니고요. 지하철인 MRT가 다니는데요. 이렇게 전철이랑 연결되어 있는 편리한 교통, 이걸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전철역과 연계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머물면서 정말 에어컨 빵빵한 레스토랑,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화려한 방콕의 도심을 즐기면서 몰링도 하고 현대미술관도 다녀오시고 야시장 다녀오고 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방콕 중심에 머물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숙박을 하고 싶다, 아니면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 여자친구들끼리 여유롭게 호캉스를 하고 싶다, 그럴 때 BTS 라인이 있는 시내 중심을 추천할게요. 방콕 시내의 시암에서 사톤에 이르는 지역을 보통 쇼핑의 중심지이자 문화, 예술, 전시, 공연의 중심지로 부르는데요. 방콕의 현대미술관이 북쪽 저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현대미술관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시내 중심에 있는 방콕 문화예술센터를 둘러보시거나 짐톰슨의 집을 보고 에라한 사당이나 수원바깥 박물관 같은 이런 소소한 볼거리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중심에 계시는 게 좋죠. 또 이 BTS나 MRT를 타고 쭉 내려가셔서 아시아티크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칼립소 쇼를 보고 오시거나 하시면 편합니다. 또 시내 중심에 머무시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파리 월드 투어라던가 아유타야 투어 다녀오시기가 편해요. 그럼 방콕의 동쪽은 분위기가 어떠냐? 이 동쪽은 분위기가 달라요. 방콕 시내의 동쪽이라고 하면 제가 임의로 이 수쿰윗이라고 하는 지역의 BTS 나나역, 아송역에서부터 그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수쿰윗, 텅러, 에까마이라고 하는 지역을 시내 동쪽이라고 부를게요. 이 방콕 시내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수쿰빗 로드를 따라서 BTS역이 하나씩 생기면서 마치 서울의 강남이 동쪽으로 뻗어나가듯이 이 주변에 번화가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 서쪽에는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인 카오산 로드에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춤을 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가 있다면, 동쪽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소비지향적인 그런 라이브바, 칵테일바, 아니면 가격대가 조금 있는 레스토랑이나 대형 카페, 클럽들이 모여 있어요. 밤이면 정말 더 번화해지는 스쿰빗 소이 11거리,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 RCA 클럽 거리, 또 맛있는 음식점, 라이브바가 늘어선 텅러, 에까마이, 여기가 정말 불야성을 이룹니다. 만약에 내가 방콕 여행을 가는데 나는 그냥 삼시세끼 방콕 음식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야시장 가서 랭셉 난 꼭 먹고 싶어, 맨날 밤마다 나는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거야,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막 한잔하고 난 클럽에서 막 춤추고 싶어, 그러면 방콕의 뉴타운, 이 동쪽 지역을 추천할게요. 이 방콕의 서쪽은 정말 홍대처럼 전 세계인이 뒤섞여 있는 그런 젊음의 거리다라고 하면, 동쪽은 약간 청담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겠다 하시면 물론 서쪽도 좋지만 동쪽에서 머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나나역, 아송역 근처에 수쿰빗 소이 11, 수쿰빗 소이 11 거리는 그나마 그래도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 클럽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요.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시면 텅러나 에까마이만 가도 걸어 다니기 조금 애매한 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텅러나 에까마이 같은 시내 동쪽에는 원래 대사관들이 많은 거리였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방콕에서도 부촌에 속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거리가 널찍하고 레지던스형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BTS역에서 아주 가까운 호텔이 아니라면 셔틀이나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게 돼요. 이쪽에 숙소를 잡으시면 대부분 BTS역까지 툭 셔틀을 제공해주는 호텔이 많습니다. 이렇게 동쪽에 머무시게 되면 조금 더 동쪽으로 있는 태국의 민속촌 무앙보란이라던가 파타야까지 투어를 다녀오시기가 편해요. 자, 그럼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내가 서쪽에서 머물러도 동쪽에 택시 타고 가서 놀면 되지 않나? 방콕이 그렇게 큰가? 방콕은 택시비도 싸다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시내 중심에서 머물다가 서쪽이나 동쪽에 투어를 양쪽 다 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정말 방콕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동쪽 막
중간 이렇게 넘어다니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제가 시내 중심에서 퇴근 시간에 전철로 한 정거장 가는 거리를 갈 때 걸어가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갈 때 택시를 타면 1시간 동안 택시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거의 안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행자들도 아침 일찍 택시 잡고 나가고 싶고 막 저녁에 밥 먹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시내 중심에 머물 때 막 미팅이 있어서 출근 시간에 택시를 잡는데 정말 늦을 뻔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들이 시내 중심이나 동쪽에서 택시를 타려면 거의 미터로 움직이지 않고요. 흥정을 하고 타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랩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랩 택시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요.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랩은 잡히겠지 하는데 정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에서 머물 때 이 BTS 근처의 호텔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조금 걷더라도 BTS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콕 지도에서 이 BTS MRT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런데 이 노선이 서쪽까지 가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서쪽에서 머무는데 시내 중심이나 뭐 동쪽에서 저녁을 먹고 싶다. 나는 그 레스토랑에 꼭 가봐야겠다 라고 하시면요. 퇴근 시간 전에 일찍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셨다가 다른 걸 하시다가 저녁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내 외곽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있어요. 이걸 겪어봐야 아시는데요. 왜 우리 여행을 가면 시간이 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쉬워요. 뭐 서쪽에서도 일주일, 중심에서도 일주일, 동쪽에서도 일주일 이렇게 머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짧게 여행을 간다면 어느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떤 수단으로 어디를 둘러볼지 딱 지역을 정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콕 여행의 이 왕궁과 사원 이렇게 늘 가는 코스를 제가 클래식한 코스라고 부를게요. 워낙 유명해서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그래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방콕의 서쪽에 머무시면서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왕궁이나 왓 프라케우, 왓포, 왓 아룬 이런 사원들을 많이 둘러봤었죠. 크고 작은 사원들이. 근데 최근에는 이런 클래식한 사원들에 더해서 나는 사원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정말 새롭게 가는 사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요 서쪽 강변에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도 이쪽에 있거든요. 카오산 로드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가곤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도 다 가봤다 그러시면 시암 박물관을 추천할게요. 제가 시암 박물관에 갔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막 움직이는 것들도 많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그리고 서쪽에서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 해산물 레스토랑만 다녀오곤 했는데요. 딸란 너이 골목이라던가 그 위쪽에 송왓 로드 쪽에 화려한 벽화거리가 생기고 그 안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들 사진을 찍으러 가십니다. 또 제가 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창추이 마켓을 이번에 한 번 더 가봤는데요. 굉장히 젊은 분위기에 활기찬 야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축구장 11개 크기가 된다는 그 아이콘 시암 있죠. 아이콘 시암에 들어가시면 쑥시암이라는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방콕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 번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볼거리는 방콕의 서쪽에 많지만 그래도 시내에는 시내만의 볼거리가 있죠. 중심의 볼거리라고 하면 운하보트를 타본다던가 짐톰슨의 집을 보던가 하면서 몰링을 주로 하게 돼요. 그 온갖 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입점에 있는 푸드코트만 다 다녀도 미식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 시내에 있으면서 북쪽에 있는 짜뚜짝 주말시장 아니면 방콕의 현대미술관 이렇게 다녀보시고 이 방콕의 중심은 참 여전한 것 같아요. 이 마하나콘 스카이워크 전망대 가보셨나요? 정말 아찔하게 이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대를 가보신다거나 방콕에 왔으니까 방콕의 유명한 루프탑바를 가보겠다. 우리 반얀트리 문바 간다던가 3대 재즈바라고 하는 전승기념탑 근처에 색소폰 여기를 가는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콕 동쪽은 워낙 미식과 나이트라이프에 특화된 곳이어서 이 수쿰빗 소이 11 거리의 클럽들 또 이 RCA 클럽 거리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데 요즘은 텅러에서 노는 사람들이 클럽도 텅러가 더 물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내 동쪽에서는 대형 카페들, 마당이 넓은 레스토랑들 있죠. 이런 곳을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고요. 유명한 야시장을 오고 가기가 편합니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방콕의 굉장히 유명한 쇼였던 시암 니라미 쇼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방콕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딸랏 로파이 야시장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오픈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더원 라차다 야시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여기는 예전의 명성을 찾지 못하고 조금 한산합니다. 최근에 많이 가시는 곳은 쩌페어 야시장을 가는데요. 딸랏 로파이 야시장에 있던 그 유명한 맛집들, 상인들이 많이들 이 쩌페어 야시장으로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맛집들이 많죠. 특히 그 돼지고기 랭셉을 먹으러 많이들 이곳에 가고 있습니다. 랭셉 나온 김에 여행자들이 방콕 여행을 가면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게살 많이 넣은 이 푸파퐁 커리, 그리고 세계의 3대 수프라고 하는 똠양꿍, 그리고 정말 달콤하고 짭짤하게 단짠단짠을 즐기는 새우 넣은 팟타이,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 푸파퐁 커리 먼저 얘기하자면 쫄깃하고 이 담백한 게살을 부드러운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옐로우 카레로 볶아내는데 밥도둑입니다. 너무 좋은 게 이 게 껍데기 발라먹기가 사실 막 손에 묻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게살을 모두 발라낸 푸파퐁 커리집이 있어요. 서쪽에는 크루압손이라는 집이 굉장히 맛있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살을 발랐지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쏨분 시푸드에서도 게살을 발라낸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걸 먹으시면 좋고요. 또 나는 이 고소한 껍질의 맛을 느끼고 싶어 라고 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 소프트 쉘 크랩이라고 하죠. 뿌님 팝퐁 커리, 요거를 팔면 요걸로 한번 주문해 보세요. 요거는 튀김으로 먹는 게 되게 맛있는데요. 먹기에 편하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똠양꿍은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에서 먹는 것과 방콕에서 먹는 것이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새우를 넣어서 끓인 이 맵고 약간 신 국물 요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국물 맛에 빠져들면 헤어날 길이 없죠. 이게 해산물을 넣으면 똠얌 탈레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똠얌 탈레로 드시면 좋고, 생선을 넣어서 끓이면 똠얌 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팟타이는 정말 누구나 아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쌀국수인 것 같아요. 달콤하고 살짝 짭조름한데 숙주가 아삭아삭하고 이 땅콩이랑 계란이 너무 고소하죠. 그래서 웬만한 식당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요. 카오산 로드 길거리에서 먹는 팟타이가 정말 푸짐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원래 방콕에 쏨땀 먹으러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쏨땀을 좋아했거든요. 한국에는 맵기 김치를 먹잖아요. 정말 태국에서는 맵기 쏨땀을 먹어요. 이게 파파야로 만든 샐러드인데요. 파파야로 만들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잘 파는 데가 없어요. 이 파파야를 쫙 채를 썰어가지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라임 넣고 피쉬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이게 절구에 좀 빻아야 돼요. 이 빻아야 맛이 싹 듭니다. 네, 한국에선 파파야도 귀하지만 이게 절구를 빻기가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맵기 김치를 먹듯이 방콕에서 쏨땀을 먹는데요. 이거를 치킨이나 돼지고기, 바베큐에 곁들이면 정말 맥주가 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맵고 신맛을 좋아하신다면 야문센, 얌탈레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 투명한 당면에 새우를 넣고 매콤달콤하게 무쳐내면 야문센 샐러드라고 하고요. 오징어나 각종 해물을 넣어서 무치면 얌탈레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쏨땀을 너무 좋아했는데 쏨땀을 능가하는 메뉴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당장 방콕에 가서 딱 한 끼만 먹으라고 하면 저는 랭셉을 고를 것 같아요. 이 쩌페어 야시장의 부흥을 이끌어낸 바로 그 메뉴입니다. 지금 막 군침이 돌아요. 이게 일종의 돼지고기 뼈 해장국인데요. 우리 늘 뭐 뼈 해장국 먹잖아요. 근데 돼지 갈비뼈를 막 이렇게 쌓아 올려서 여기에 새콤한 태국식 양념을 곁들여요. 이 진한 국물을 부은 다음에 칼칼한 그 매운 고추 있죠. 와, 쫙 썰어가지고 고추를 쫙 뿌려서 내는데요. 정말 별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이즈가 약 한 50cm 높이 돼서요. 이 크기로도 유명한데요. 이 칼칼하고 매운데 막 신맛이 더해진 국물 막 땀 흘리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침이 막. 또 추천드리는 게 카오카무라고 하는데 태국식 족발이에요. 우리 족발 너무 맛있잖아요. 이 카오카무는 비슷하게 이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 베이스인데 돼지고기랑 족발을 푹 삶아가지고 입에 넣으면 싹 녹아 없어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와, 정말 너무 부드럽게 입에서 녹습니다. 완전 밥도둑이죠. 방콕 여행을 가면 사실 뭐 더 먹을 것들이 많지만 이외에도 뭐 태국의 갈비국수, 뭐 닭고기, 뭐 까이양,
북부에 뭐 정말 돼지갈비찜, 깽항레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누구나 미식가가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먹으러 가는 여행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머무는 지역, 이 숙소가 여행의 경험을 굉장히 좌우하는 방콕이라서 제가 숙소의 위치나 가격대, 여행 동행하는 사람과 아니면 나의 취향을 고려해서 정말 테마별로 가장 적절한 숙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 서쪽에 머무시는 분들, 강변뷰가 근사한 숙소를 꼽자면 밀레니엄 힐튼 방콕. 여기는 모든 방이 강변을 향해 있어서 아무 객실, 어느 객실에 머물든지 강변을 쫙 내려다 보실 수 있어요. 샹그릴라 호텔도 양쪽 윙이 있는데 수영장이 쫙 내려다 보이고 강변뷰를 즐기기가 너무 좋습니다. 페닌슐라 방콕은 정말 가격대가 아니면 늘 여기 묵고 싶죠. 여기도 차오프라야 강뿐만 아니라 방콕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호텔들 말고도 카오산 로드 근처에도 괜찮은 강변뷰 호텔들이 있고요. 와다룬 뷰 좋아하시잖아요. 와다룬 맞은편에도 와다룬 뷰의 호텔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영장이 만족스러운 숙소. 나는 수영장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면 시내 중심에서 머무실 때 수코타이 호텔. 정말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머무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방콕 메리어트 호텔 더 수라웡세. 여기는 오픈하자마자 이 인피니티 풀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막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교통이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인생샷을 남기러 가는 그런 분들이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또 아테네 호텔 럭셔리 컬렉션 방콕은 낮에 한가롭게 수영하기에도 좋은데요. 밤늦게까지도 되게 뷰가 예뻐요. 수영장 뷰가 좋아서 수영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시내에서 교통편이 좋고 몰링하기 좋은 숙소를 꼽자면 BTS 칠롬역 그리고 시암역 사이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에라완 방콕. 여기는 정말 위치가 최고예요. 그리고 BTS 라차담리역하고 이어지는 더 세인트 레지스 방콕이 있죠. 세인트 레지스야 워낙 좋은 호텔이죠. 쉐라톤 그랑데 수쿰빗 럭셔리 컬렉션 호텔 방콕도 BTS 아송역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BTS 역하고 연결된 호텔에서 머무시면 우기에도 전혀 비를 맞고 다니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최고급의 안락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 나는 이번 방콕은 정말 럭셔리하게 가고 싶어. 호캉스를 즐기겠다라고 하시면 24시간 전담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있는데요. 더 세인트 레지스 방콕도 있고요. 빌 벤슬리가 디자인한 더 시암. 더 시암은 서쪽 카오산 로드 조금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전객실 전용 버틀러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페닌슐라 방콕도 명성에 걸맞게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그럼 나는 반대로 정말 난 가성비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오산 로드, 람부뜨리 로드에는 이렇게 배낭여행자, 친구들끼리 여럿이 가도 가격이 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1인 1실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거든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갔는데 다들 그냥 우리 1인 1실 하자. 심지어 2만 원대에 루프탑이 있는,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그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할 만한 호텔은 카오산 팰리스 호텔, 반차트 호텔, 람부뜨리 빌리지 호텔 정도는 방이 깔끔하면서도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호텔들이고요. 최근 지어진 호텔 중에 티니디 트렌디 방콕 카오산에는 정말 넓고 쾌적한 수영장이 있어요. 여긴 방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산 로드 한복판에 있는 호텔들은 여기 저렴한데 나 여기서 진짜 놀면서 밤에 카오산 로드를 즐겨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실 때 위치를 지도를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트렌디하고 힙하게 머물겠다. 나는 이 젊은 감각으로 시내 중심이나 동쪽에서 막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진짜 보랏빛으로 정말 블링블링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 W 방콕에서 머무시거나 아니면 정말 도시적인 느낌, 세련된 감각이다 라고 느껴지는 소우 방콕에 머무시면 진짜 젊고 힙한 분위기에서 머무실 수가 있어요. 또 수쿰빗 거리에 있는 알로프트 방콕 수쿰빗은 클럽을 운영을 합니다. 레벨스 클럽 앤 라운지를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기만 하면 바로 클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인테리어도 젊고 머무는 사람도 젊은 그런 호텔입니다. 제가
제가 처음에 방콕에 갔을 때는 코끼리 바지라고 하죠. 이 코끼리라던가 전통 문양이 그려진 그 하늘하늘한 바지를 갈 때마다 사 입었던 것 같아요. 왜 사원에 입장할 때는 꼭 긴 바지나 긴 치마를 입고 긴 소매 옷을 입어서 이렇게 가려줘야 하는데 이 바지가 정말 역시 동남아의 바지구나. 후들후들하고 달라붙지도 않고 좋거든요. 저는 요즘도 가끔 여름에 서울에서도 입습니다. 그리고 샌들도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10,000원대 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태국에서만 팔더라고요. 이렇게 타이어 고무바닥에 끈으로 엮은 샌들인데 카오산 로드나 야시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 다닐 때 신으면 엄청 편하고 시원해요. 한동안 진짜 몇 년을 신다가 떨어져서 이번에도 하나 가서 사왔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그런 폰즈 비비 파우더 요거 많이들 사오시거든요. 선크림 바른 다음에 그냥 이거 파우더 쓱쓱 덧발라주면 정말 땀 안 나고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남자분들도 그냥 쓰시기 좋습니다. 또 선실크 헤어팩도 마트에서 많이 사시죠. 진짜 머릿결에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안 파니까 많이들 사오세요. 예전에는 진짜 코 뻥 뚫리는 야돔, 호랑이 기름 뭐 이런 거 많이 사오셨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파는 그 피부에 좋다는 크림 같은 걸 사오시더라고요. 저도 사오긴 했는데 저는 딱히 제 피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마트에서 파는 꿀, 코코넛 오일 엄청 저렴합니다. 네, 여기는 가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가짜를 만드는 게 더 비싸서 그냥 꿀과 코코넛 오일을 그대로 파는데 득템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으로는 뭐 아로마 오일, 디퓨저, 마사지 오일 같은 게 있는데요. 탄이나 디바나 팜프리 같은 브랜드들이 좀 유명하죠. 또 한때는 나라야 백도 많이들 사셨는데요. 이제는 좀 시들한 것 같고요. 저는 짐 톰슨 그 실크 가방이나 스카프들이 꽤 멋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태국 감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질 좋은 실크를 좋은 디자인으로 팔고 있어서 갈 때마다 막 사고 싶다 하면서 살까 말까 하면서 안 샀는데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가방이 벌써 다 팔리고 이제 없고 디자인도 바뀌고 매년 가격이 올라요. 역시 사실 거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방콕은 갈 때마다 좋아요. 그리고 다녀오면 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아마 여행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나 다 충족시켜주는 곳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가는 저렴하고 정말 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고급 리조트와 이런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음식은 너무 맛있죠. 이국적인 볼거리도 너무 많죠. 밤에는 또 놀거리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년 가도 놀랍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방콕 여행의 이런 매력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다낭과 리얼 방콕, 리얼 코타키나발루와 리얼 국내 여행 같은 가이드북을 쓴 여행작가 배나영입니다. EBS 세계 테마 기행의 아이슬란드 편하고 북유럽 편에 출연했고요. 또 EBS 한국의 둘레길, 한국 기행에도 종종 출연을 합니다. 혹시 방송에서 보시면 반가워해 주시고요.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도 운영하고 있는 북튜버이기도 해요.